스마트폰 액정 너머의 세상은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감미로운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68 박서윤에게는 그랬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5년. 오래된 연립주택의 적막함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고 벽에 걸린 개종시계 소리만이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속 손주들의 재롱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더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 심심하시면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동년배분들도 많고 재밌는 글도 많대요. 얼마 전 다녀간 딸 민지가 깔아주고 간 은빛 사랑방이라는 시니어 커뮤니티 앱이었다. 복잡한 건 질색이었지만 밤늦도록 뒤척이다 문득 생각나 앱을 열었다. 이런저런 사람 사는 이야기, 건강정보, 지난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게시글 사이를 한참이나 헤매던 서윤의 눈에 낯선 프로필 하나가 들어왔다. 로건 킴,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남자의 사진이었다. 배경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외국의 어느 휴양지인 듯했다. 자신을 해외 건설 사업을 하는 교포 사업가라고 짧게 소개한 글에는 어딘지 모를 여유와 품위가 느껴졌다. 나랑은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이겠지. 서윤은 무심코 그렇게 생각하며 화면을 넘기려 했다. 그때 화면 하단의 작은 메시지 창이 깜빡였다. 로건 킴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서윤님. 은빛 사랑방에서 따뜻한 글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서윤의 심장이 얼마만인지 모르게 쿵 하고 작게 내려앉았다. 어색하게나마 네, 안녕하세요 답장을 보내자 기다렸다는 듯 로건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의 말은 예의 바르고 다정했으며 서툰 앱 사용법을 묻는 서윤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그 후로 로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윤에게 안부를 물었다. 서윤님, 오늘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있는 곳은 햇살이 아주 좋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혼자 계신다고 식사 거르시면 안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낯선 타국에서 보내온 따뜻한 편지 같았다. 서윤은 그의 물음에 정성껏 답했다. 오늘 장에 가서 싱싱한 시금치를 사온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가끔 찾아오는 무릎 통증까지. 로건은 어떤 이야기든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넸다. 서윤님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혹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어느 날 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남자와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통화라니. 하지만 그의 다정한 메시지에 이미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있었던 터였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중후했다. 서툰 한국말 사이사이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이 오히려 세련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해외 생활의 외로움,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돌아와 정착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서윤님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따뜻해요. 그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말이었다. 텅 비었던 가슴 한구석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마트폰 액정 속 그의 프로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의 얼굴이 이제는 제법 친숙하게 느껴졌다. 서윤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로건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의 답장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외출할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면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가끔 딸 민지가 전화해서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 서윤은 별일 없다. 시치미를 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서윤님, 제가 한국에 작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막혔습니다. 아주 소액인데 혹시 서윤님이 잠시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자는 넉넉히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이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주말 아침 로건에게서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왔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돈.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가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젊었을 적 친한 친구에게 푼돈을 빌려줬다가 관계만 상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가.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마저 밀려왔다. 로건 씨, 제가 지금은 좀 형편이 여의치 않네요. 죄송합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답장을 보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끝으로 그와의 연락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로건의 답장은 의외였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렸네요. 서윤님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돈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서윤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런 일로 망치고 싶지 않아요.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답장은 정중했고 오히려 서윤을 배려하는 듯했다. 서윤은 순간 안도감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너무 속물처럼 생각했나? 정말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로건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은행으로 향했다. 얼마 안 되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로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정도면 큰 부담은 아니겠지. 그리고 곧 갚는다고 했으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돈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은 로건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다. 서윤은 마치 자신이 큰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했다. 그날 이후 로건은 서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서윤님은 제게 천사 같아요. 서윤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서윤님을 찾아뵙고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들은 서윤의 마음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소액의 도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건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액수는 지난번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서윤은 망설였지만 이미 로건에게 깊이 빠져있던 터라 그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서윤님께도 제가 평생 호강시켜드릴게요. 그의 허황된 약속을 서윤은 철석같이 믿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딸 민지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한 것은 그때쯤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던 민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나 건강 염려를 늘어놓던 어머니가 요즘은 통화 중에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별일 없다. 나이 드니 여기저기 쑤셔서 그렇지. 서윤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집에 들러 반찬거리를 냉장고에 넣어드리려다 식탁 위에 놓인 은행 봉투를 발견한 것이다. 무심코 열어본 봉투 안에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수백만 원씩, 심지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정체 모를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어머니였다.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보낼 리가 없었다. 엄마, 이 돈들 다 뭐야? 이 박철수라는 사람 누구야? 시장에서 돌아온 서윤에게 민지가 다그치듯 물었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엄마, 이게 지금 장난 같아. 평생 모은 돈을 누구한테 이렇게 함부로 보내. 혹시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사기라는 말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로건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용납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해.
요즘 인터넷으로 할머니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민지는 답답한 마음에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딸의 걱정 어린 외침은 로건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시기하는 잔소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너는 내 인생이나 잘 살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는 신경 쓰지 마. 서윤은 매몰차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고립해였다. 민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다. 그리고 그 박철수라는 놈, 아니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날부터 민지는 로맨스 스캠에 대해 닥치는 대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수법 등을 입력하자 끔찍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도용, 감성적인 접근, 거액 요구, 해외 거주 사업가 행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송금 대행자를 이용해 돈을 받는다는 수법을 보고는 어머니가 돈을 보낸 박철수라는 계좌가 바로 그런 역할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지는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뒤져보기로 마음먹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새벽 옆 어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민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잠금 패턴은 의외로 간단했다.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은빛 사랑방 앱을 찾아 실행했다. 그리고 로건 킴과의 대화창을 열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민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낯뜨겁고 달콤했다. 나의 여왕님, 당신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곧 당신 곁으로 날아갈게요. 중년 남성이 구사한다고는 믿기 어려운 유치하면서도 간지러운 표현들이 가득했다. 민지는 솟구치는 분노와 역겨움을 애써 참으며 대화 내용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로건이 보낸 사진들. 그는 자신의 일상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요트 위에서의 휴가,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한 셀카. 민지는 그 사진들을 모두 자신의 폰으로 전송한 뒤 곧바로 구글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로건이 보낸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가짜였다. 심지어 어떤 사진은 몇 년 전 해외 패션 모델의 화보 사진이었고 다른 사진은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로건 킴이라는 인물 자체가 완벽한 허상이었던 것이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지는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서윤은 밤새 로건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회쑥한 얼굴로 민지를 맞았다. 어쩐 일이냐, 이른 아침부터. 서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다.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중요한 얘기야. 민지는 서윤을 식탁 앞에 앉히고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놓았다. 로건의 프로필 사진과 인터넷에서 찾은 원본 사진들,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기사들, 그리고 어머니와 로건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프린트한 종이까지. 엄마, 이 사람, 로건 킴이라는 사람 다 가짜야. 이 사진들 전부 인터넷에서 훔쳐온 거라고. 서윤은 민지가 내민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로건의 사진과 원본 사진을 번갈아 보던 서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아니야, 아닐 거야.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로건 씨는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니야. 서윤은 거의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 제발 현실을 봐. 이 사람이 엄마한테 보낸 메시지들, 다른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랑 똑같아. 엄마 말고도 다른 여자들한테 똑같은 사진 보내면서 돈 뜯어내는 인간이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로건 씨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그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서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 순간 서윤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로건이었다. 나의 서윤, 오늘 한국으로 보낼 투자금 마지막 잔금이 필요한데 혹시 오늘 중으로 5천만 원만 더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끝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사랑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5천만 원. 이제는 정말 남은 돈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로건의 메시지에는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라는 서윤이 그토록 갈망했던 약속이 담겨 있었다. 봤지? 로건 씨는 날 데리러 온다고 했어. 이건 우리 둘의 마지막 시험 같은 거야. 서윤은 거의 광기 어린 눈빛으로 민지를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으로 가려는 듯 현관 쪽으로 향했다. 안 돼, 엄마. 제발. 민지가 다급하게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돈 보내면 정말 모든 게 끝장이야. 엄마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앉고 싶어? 비켜. 네가 뭘 안다고 이래.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사랑이라고. 서윤은 민지를 뿌리치려 몸부림쳤다. 두 모녀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때 민지가 품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이었다. 민지는 재빨리 로건과의 대화창을 열어 음성 메시지 기능을 눌렀다. 여보세요? 로건 씨? 지금 제 옆에 엄마가 계신데 얼굴 보고 직접 말씀하세요.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정말 한국에 올 거라면 지금 당장 영상통화로 얼굴 보여주세요. 민지의 외침에 서윤의 몸짓이 순간 멈칫했다. 로건은 평소 영상통화는 극구 사양했었다. 사업상 보안 문제 혹은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곤 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상대방이 통화를 거절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덩그러니 떴다. 곧이어 로건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은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의 서윤. 그것이 로건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 후로 로건의 프로필은 은빛 사랑방에서 사라졌고 그의 모든 연락처는 먹통이 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했던 달콤한 속삭임들, 따뜻했던 위로의 말들, 설레었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허망하게 날려버린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로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딸 민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을 쳤다. 텅 빈 거실에는 서윤의 흐느낌과 민지의 조용한 위로만이 남아있었다. 민지는 말없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어떤 말도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서윤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방 안에 틀어박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민지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으며 끊임없이 말을 걸며 어머니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던 서윤도 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길은 막막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전문 사기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범인을 잡기도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겪은 일을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에도 연락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서윤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여전히 문득문득 로건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곁에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다. 어느 봄날 서윤은 민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꽃구경을 나섰다. 화산